1500인 시국 선언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조장하여 나라를 위기에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을 전국 방방곡곡에서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 시민들은 국가 기강을 허물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친일, 매국 역사로 변조하며 현 정권의 무능을 전쟁 위협으로 호도하려는 현 집권 세력이야말로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시기입니다. 하나, 현 정권이야말로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국회의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입니다. 22대 국회 자체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한 주요 법안들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정마비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무 수행 중 지휘권의 자의적 오판으로 익사한 해병대 최수근 상병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수사단 박정훈 대령을 대통령 자신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항명 수괴죄로 기소받도록 만들었고 좌천시켰습니다. 셋째, 세관으로 개입된 최대 규모 마약 밀수 사건을 탐지하여 성실하게 수사한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 백혜룡 경정에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와 경찰 고위 간부들을 통해 압박을 가해 은폐시키기로 했지만 백경정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버티자 화곡 지구대 경찰지서로 좌천시켰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백 등 고위직 비리 사건을 조사했던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담당 김상년 국장 직무대리가 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고심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상부 권력의 부당한 압박에 의한 명백한 타살입니다. 올곧은 공직자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겪고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면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나설 공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이 생명을 잃고 민생이 피폐해져도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생활이라는 기본적인 국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대통령과 의료계의 대립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나고 의과대학 교육이 유구 파행을 거듭해도 의대생 2,000명 증원이 일어나 대통령의 근거 없는 옹고집은 마치 분리변의 진리처럼 의료 대란 출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의료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근거 없는 대통령의 아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인하함으로써 엄청난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GDP 대비 채무 비율 51% 중에서
적자성 채무는 721조 5천억 원으로 처음 70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부자 감세로 늘어난 적자성 채무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자 감세를 하는 사이에 중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은 불황의 늪에 빠지고 있고 청년 시대의 미래는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매국 역사 쿠데타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이 1905년과 1965년 을사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2025년 을사년은 을사늑약 강요 120년,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시는 그런 을사늑약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와 나라를 지키려는 다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최충근의 참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면서 미일한 협력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전범국가 일본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제2의 을사늑약을 준비하고 있음을 뻔뻔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들은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주요 역사 관련 정부기구의 전면에 친일 매국 분자들을 배치했습니다. 비밀리에 일제의 죄상을 지우는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준비마저 끝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호를 받은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해냈습니다.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국제적으로 획정시킨 일본은 독도를 한국과 공유하는 음모를 미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20년 전에 벌어졌던 강제 늑약이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총리 가시다 후미오가 한일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기시다가 윤석열의 친일 매국 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아 대미를 장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의 캠프 데이비드 협약에 따른 미일한 종속적 군사동맹을 굳히겠다는 의지이고 윤석열의 친일 역사 쿠데타를 격려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시다는 방안에 앞서서 자위대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합헌으로 하는 개헌을 결행하기로 자민당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전환에 돌입하면서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응시해야 할 것입니다. 친일 매국 세력들의 준동 속에 군사대국 일본이 다시 우리의 턱 밑까지 다가왔고 한반도에서 동족 상전의 전쟁의 위험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마지막 공영방송인 MBC 장악으로 언론 유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 이름도 생소한 노스태핑을 실시한다면서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약속했지만 곧바로 언론 유입에 재갈을 물리는 탄압 정책으로 돌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방송을 길들이기에 나섰습니다. 윤 정권은 검찰과 언론의 완전한 장악을 통해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얻어내려 했습니다만 이미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꿰뚫고 국민들은 심판하여 패배를 겪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수구 언론과 방송을 앞세워 진상을 가리려 해도 무도, 무능, 무책임한 윤 정권의 국정 운영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공영방송 MBC와 공정한 SNS 매체들의 보도 활동을 통해 제대로 파악하면서 정당한 비판의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를 지켜내는 일은 이제 언론 자유를 넘어 나라를 지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윤 정권의 생태 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은 무지를 넘어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생태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 운명이 걸린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에너지 문제에 있어 윤 정권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가면서 온실가스 저감에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불이익의 강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 장기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들이 원전 조기 폐쇄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범죄자로 몰렸지만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후위기와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은 수만 명의 시민들이 생태 기후위기에 항의하기 위해 도심에 모였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소송에서 헌재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진전은 기후위기에 대한 현 정권의 무대책의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생태 기후위기 극복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더 이상 자제해서는 안 될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폭압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윤석열 정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귀한 아들들을 군에 입대시킨 부모들의 가슴에 못질을 했고 젊은이들에게 신성한 국방 의무에 대한 환멸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대규모 마약 밀수에 담당 기관 세관이 개입했으며 배후에 권력청 척건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통령 자신이 시인했지만 갖가지 궁색한 거짓 이유를 내세워 무혐의 처분에 그쳤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 그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사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하여 대통령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장관들의 경우도 용납하지 못할 부적격자들만 골라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킵시다.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되도록 합시다. 2024년 9월 20일 시국선언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백인 제안자와 1,500여 명의 서명자 모두 함께 선언합니다. 저희가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서 오늘의 이 시국선언 기자회견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기자님들 중에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신지 우선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이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구호를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우선은 맨 뒤에 것만 따라서 하는데 한 번씩만 따라 하시죠. 그거 3번 하지 마시고. 친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한 번씩만 해도 퇴진이 됩니다. 3번까지 안 해도. 국가 기강을 허무는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한 번만으로도 족합니다.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언론 방송을 무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생태 기후 위기에 대해 몰인식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진일 매국 한 번 더 할까요? 진일 매국 반국가 세력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킵시다. 폭압적이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즉각 퇴진시킵시다. 이제 오늘 우리 행사의 큰 제목이기도 한데 모두 전체를 따라서 외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부터 전문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야 꼭 됩니까? 자, 국민 여러분은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국민 여러분은 제가 국민 여러분께 보내는 호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각계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언론사 여러분 고맙습니다.